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증선이 결과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은 증선이가 열릴 당시인데 여기 보면은 거래정지 기간이 있습니다. 자, 왜 3반은 거래정지가 있을까? 먼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셀트리온은 시세조정 혐의였고, HLB는 임상결과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불공정 거래 혐의, 사기적 부정거래 이런 거죠. 그리고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 분식입니다. 먼저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보고 와야 되겠죠. 2018년 11월 14일에 증선위에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고의 분식 회계. 자, 14일이거든요. 이날입니다. 11월 14일에 고가 16%, 종가 6.7%로 장 끝나고서 뉴스 기사들 오후 4시 41분에 나왔죠. 그리고 매매거래 정지 공시가 나왔습니다. 매매거래 정지 일시는 4시 39분.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 통보설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가 나왔고요. 자, 그 공시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11월 14일에 증선위가 열렸고, 증선위에서 결론이 나왔고, 그 결론들을 바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정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도대체 증선위에서는 어떠한 조치들이 있었을까? 먼저 아까 봤듯이 증선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회사를 관계회사로 바꾸는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했다. 그래서 고의로 위반했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의적 해석이라는 말이 HLB에서도 한번 등장이 한 적이 있는데, 임상 결과에 대해서 회사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고발 조치를 했죠. 자, 그리고 김 위원장은 오늘 증선위 조치로 삼바의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포의 거래 정지로 들어가게 됐는데, 설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 되겠어, 이러한 생각들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대략 한 달 정도 마음고생을 좀 하고서, 물론 끝나고 나서는 시가 갭이 17%가 떴습니다. 자, 이러한 기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잘 정리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14일에 나왔죠. 4시 39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당분간 거래 정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론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했다, 증선위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왔죠. 이에 따라서 한국거래소가 주식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표이사 해임 권고랑 검찰 고발에 이어서 과징금도 80억 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검토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는 15일 연장할 수 있으니까 좀 오래 걸리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 22조 원이었는데 거래정지를 당하니까 혹 설마 거래정지 당하겠어 하고서 들어갔던 투자자들은 다 물려버린 상태죠. 물론 풀리면서 갭이 뜰 걸 생각하고서 들어간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거래정지를 당하면은 굉장히 마음을 조금씩은 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기사는 5시 37분에 나왔고요. 자, 그래서 마감한 가격 33만 4,500원, 이 숫자는 앞으로 한 달 넘게 멈춰있게 된다. 한 달 넘게 멈춰있는 이유는 상장 폐지 여부 심사까지 한두 달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 투자자들 간에는 이제 상장 폐지가 되겠냐, 22조 원인데 그 많은 개미 투자자들을 어떻게 한 번에 보내버릴 거냐, 아니다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바이오 최악의 폭락이 닥칠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22조 원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거래정지에 들어가니까 다른 바이오 종목들 투자자들도 비상,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5일 관련 종목 투매 우려, 코스닥 두려운 아침 예상,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거래정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따라서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바로 상장 폐지 여부죠. 거래정지가 들어가고 나서 상장 폐지가 될지 안 될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왜 상장 폐지 실질심사 요건에 들어갔느냐? 고의적 분식회계랑 검찰 고발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내 상장 폐지 실질심사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듯 분식회계의 혐의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우리가 거래정지, 분식회계, 상장 폐지 이런 단어를 들어도 지금은 별로 안 무서운 이유가, 삼성이라는 이름에 대한 신뢰도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앞에 삼성이 없는 그냥 다른 일반 기업이었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규정에는 어떠한 문장들이 담겨 있느냐? 상장 또는 상장 폐지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 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다음에 국내 회계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인데 빠뜨려 있거나, 아니면은 회계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해서 결국에는 잘못 작성한 경우,
그러니까 속였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자,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우리들은 무혐의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증선위에서는 고의로 회계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거래소는 증선위 결정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는 상장 폐지 여부를 가리는 게 아니라 상장 폐지 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가립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통해서 상장 폐지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면은 이제 상장 폐지로 가는 중간 단계로 가게 되는 건데, 자, 마지막 절차가 하나 더 있죠.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를 할지 아닐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돈이 걸려있다 보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전부 다 세부적인 요소들을 다 따져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업일 기준으로 35일 이내가 걸린다고 합니다. 규정상 짧게는 한 달 이상, 길면 2달도 넘게 거래정지가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당시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 22조 원이고 코스피 기준 전체 6위 초대형 상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었고요. 자, 설마 22조 원짜리 기업이 상장 폐지가 바로 돼버릴까? 자, 결과적으로는 되지 않고 다시 거래가 재개됐죠. 자, 그리고 투자자 비중을 보니까 외국인은 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이 국내 개인 투자자랑 기관 투자자 소유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생겼는데, 거래정지로 들어가게 된 투자자들 중에서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설마 22조 원짜리가 상장 폐지가 될까? 대마불사다. 그리고 삼성이다. 국내 개인 투자자랑 기관 투자자가 90%다. 자,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이거는 거래정지 풀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든 판단이죠. 왜냐면은 거래정지를 당했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정지가 풀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위로 한번 쌌습니다. 그래서 17%에서 시작해서 고가 25%까지 뭐 상한가 갈 기세를 한번 쌌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왔는데 참았던 욕구를 한번 분출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12월 10일이 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내일 거래 재개, 기업 계속성 확인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매매 거래정지가 해제됐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 유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거래정지가 되었느냐? 18거래일 동안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실제 날짜로 보면은 대략 뭐 한 달 정도 되겠죠. 거래소 측은 어떻게 밝혔느냐?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영 투명성과 관련해서 일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계속성 같은 경우에는 매출, 수익성 개선이 확인된 가운데 사업 전망 및 수주 잔고, 수주 계획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계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에 공시료도 나왔습니다. 상장 유지 결정 안내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때가 월요일이었거든요. 12월 11일 화요일에 거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삼바가 거래정지가 됐던 이유는 회계 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 회계랑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한 이유가 없는데 변경을 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분식회계가 있었다. 갑자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서 4조 5천억 원 평가이익을 계상한 것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터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유 없이 바꿔서 그렇다는 거죠. 지배력 판단을 바꿀 만한 요인이 없는데도 바꿨기 때문에 이것은 의심스럽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를 살펴봤고요. HAB랑 다른 점은 HAB는 회계 문제가 아니죠. 분식회계 혐의가 아닙니다. 그 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다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정지까지 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